하나가 정민철 단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혁 전력강화 코디네이터를 신인 단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내년에 변화를 꾀하는 하나, 변화가 불가피해진 하나, 수베로 감독 코치도 참 관심사인데 지난주 롯데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신동빈 롯데 구단주가 직접 은퇴식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켰는데 롯데가 내년에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구단과 그룹의 생각이 좀 같은데 배영수 롯데 투수 코치 인터뷰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가 13일 신인 단장으로 손혁 전력강화 코디네이터를 선임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3년간 정 단장이 선수단 재편 작업을 담당을 해왔는데 계약 기간이 10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임기 만료와 함께 그냥 계약이 종료가 된 겁니다. 재계약을 안 했죠. 재계약이 불발이 됐는데 정민철 단장이 물러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뭐 사실 구단 안팎에서 어느 정도 그냥 기정사실화된 내용이었고 새로운 단장으로는 10개월 전에 하나에 합류를 했습니다. 전력강화 코디네이터로 손혁 전 키움 감독인데 좀 유력한 상태였습니다. 유력한 상태였고 정 단장 그리고 손혁 코디네이터가 입단 동기들이죠. 프로 입단 동기들입니다. 정 단장은 72년생이지만 73년생들하고 같이 야구를 했어요. 박찬호, 박재홍, 또 손혁, 홍원기 감독에게 이른바 73년 황금 세대들, 92학번 황금 세대들이 다 동기들이거든요. 코디네이터로 손혁 단장이 있으면서 정민철 단장의 행보에 좀 부담을 줄까 굉장히 본인이 조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예상이 됐던 후보고 최근에 며칠 전에 그룹의 복수의 단장 후보를 이렇게 쫙 올렸죠. 재가를 기다렸는데 13일에 재가가 딱 바로 떨어졌습니다. 최유력 후보였고 하나 구단의 이제 보고서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이는 손혁 단장인데 뭐 이변 없이 단장이 됐습니다. 뭐 투수 전문가죠 손혁 단장. 그리고 투수들의 부상 방지, 멀티 이닝을 좀 안 하는 부분들 요거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구단은 명확한 보직 설정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의 중요성 등을 잘 설득을 했던 이 부분에 점수를 줬고 전력 분석에도 일각이 있으니까 전력 분석 파트도 좀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13일 선임이 되자마자 손혁 신입 감독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정신이 없더군요. 그냥 바빴습니다. 당연 내일부터 이제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무 파악하겠다. 그냥 좀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손혁 단장이 프로야구판에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프로 선수로 뭐 10승 투수였죠. 그리고 또 미국 마이너리그에서도 선수 생활하고 투수, 인스트럭터, 해설위원, KBO의 뭐 1군 투수 코치 감독, 키움, 코디네이터, 또 투수 파트 전문 서적도 출간해서 책도 쓰고 지난해에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를 돌면서 선진 야구 공부도 좀 했죠. 손혁 단장은 가능성 있는 젊은 선수들이 팀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돕고 팀 전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역할. 하나 이글스가 과거 영광을 재현해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 3년간 구단을 위해 애쓴 정민철 단장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하나의 올 시즌 뭐 FA 전략이라든지 이 부분도 뭐 관심입니다. 지난해는 하겠다 했는데 뭐 좀 좌절됐지만 올해는 뭔가 좀 달라질까 좀 그것도 관심이고 하나 수베로 감독이 내년 어떻게 될까 이거 관심사인데 계약은 내년까지인데 지금 사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간다 안 간다 결정이 하지 않았는데 고민의 시간이 이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단장을 새로 이제 선임을 했으니까 이 작업을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7일부터 대전에서 마무리 캠프 시작을 하는데 우선은 이 마무리 캠프는 코칭 스태프는 지금 코칭 스태프 그대로 마무리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수베로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이제 코칭 스태프가 마무리 캠프를 간다는 것은 내년도 간다는 그 이야기인데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지금 좀 다르고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고 수베로 감독 뭐 어떻게 되나? 하나에서는 이야기가 그냥 계약은 내년까지죠. 요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데 현재 분위기는 고민입니다. 재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100% 결정된 것은 없다. 아직은. 근데 좀 고민이 많아요.
새 단장이 선임이 됐으니까 손혁 신임 단장이 월요일 이제 감독을 만나가지고 마무리 캠프부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면담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구단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캠프 가니까 자동 가는 건 아닌가? 진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의 뭔가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겁니다. 자, 수베로 감독 밑에서 하나가 2년 연속 꼴찌입니다. 팀은 3년 연속 꼴찌 확정. 팀 성적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나쁘고 그렇다고 리빌딩 미션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던 수베로 감독을 그건 내년에 바꾼다? 그러면 내년에는 성적을 낸다는 의미로 비춰지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려면 전력이 그만큼 뭐 좀 성장이 돼 있느냐 이 물음도 있을 거고 새 감독이 오면 정말 팀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럼 리빌딩이 끝난 건가? 아 그것도 아니고 그죠. 물론 이제 수베르 감독도 내년은 뭐 지난해 올해하고 뭔가 스탠스가 달라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내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 리빌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건 뭐 계속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왔었는데 리빌딩 필요하죠. 네, 리빌딩은 사실 이제 고통이 좀 수반됩니다. 뭐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너무 잦으니까 그 리빌딩이라는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뭘로 버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기는 것보다는 발전에 주안점을 두니까 패할 때가 많습니다. 패하는 거 보면 화가 나죠. 팬들 입장에서는. 근데 리빌딩은 2보, 3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잠시 하는 건데 팬들이 인내하고 구단 수뇌부도 인내하고 그룹 수뇌부도 인내하고 선수들도 인내하고 이 인내만으로는 리빌딩을 기다리고 버티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빌딩 기간 중에 사실 이제 성적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면 최상이겠죠. 근데 쉽지는 않죠. 지더라도 팬들이 뭔가 납득할 만한 선수들의 성장 희망이 보이면 팬들은 긴 인내와 고통을 감내합니다. 근데 맨날 저도 뭐 하나 뭐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가 나오고 또 사실 이제 최강이 아닌 거 다 알죠. 하지만 최강 하나 외칩니다. 그 외침이 참 뭐 뭔가 좀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많이 좀 짠할 때도 있고 하지만 때로는 근데 말입니다. 리빌딩이 길어지다 보니까 리빌딩이 그냥 목표같이 느껴질 때 때로는 이만큼 하면 그냥 내년에는 달라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좋아질 거야. 다른 팀들하고의 간격이 좁혀지겠지 라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다른 팀이 노느냐는 거죠. 안 놀아요. 안 놉니다. 다른 팀도 다 노력하고 육성하고 전력 보강을 해옵니다. 또 할 겁니다. 더 합니다. 하나에서 신인 두세 명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런 신인이 있구나. 당장 내년에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 타 팀에는 더 좋은 신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가 한 걸음 다가서면 타 팀은 두 걸음 세 걸음 달아납니다. 팀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 성장했다 이게 아니라 타 팀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 성장했으니까 간격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타 팀에 비해서 나으니까 내년에는 꼴찌가 아니라 우리가 7등도 하고 6등도 하고 5등도 하고 4등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사실 타 팀보다 2배 성장하고 3배 더 좋아져야지 겨우 타 팀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전력으로 보면 그냥 출발선상이 아예 다른 겁니다. 신진급 육성하고 운영 시스템도 타 팀이 더 좋아요. 투자도 더 좋고 시설도 더 좋고 선배도 더 좋고 후배도 더 좋고 코치도 타 팀이 더 좋습니다. 사실 우리 리빌딩했어. 우리 준비했어. 우리 칼을 갈았어. 2년 갈았어. 3년 갈았어. 근데 사실은 타 팀은 칼날이 워낙 서 있기 때문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빼내가지고 휘두르면 끝납니다. 애초에 그냥 칼 크기도 달랐어요. 김인환이 승자하고 윤사님이 승자하고 문동주 내내는 좋아질 거야. 우리 김선이 들어왔어. 타 팀을 압도할 만한 육성 전력 보강이라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물론 뭐 문동주 김서현은 뭐 아주 타 팀도 그냥 부러워하는 좋은 선수들 맞습니다. 네, 타 팀에는 그냥 이슈가 안 되고 기사가 잘 안 되는 숨은 전력들이 해마다 더 많았습니다. 하나니까 뭔가 좀 특별해 보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없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성장에 만족을 하면 더 큰 성장을 이룬 다른 팀에 내년에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빅스텝이 아니고 그냥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밟아야 돼요. 타 팀만큼 해서는 달라질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간격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간격이 안 좁혀집니다. 변화 의지도 훈련도 투자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호 선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대호 선수 은퇴했습니다.
이도 선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은퇴 관련 이렇게 소식 막 전달나는데 계속 이슈들도 터지고 해서 또 시간도 지나고 8일 사직 야구장이 그냥 눈물로 쫙. 제가 사는 아파트, 제 아파트에 이제 우리 여성 구독자님, 중년의 여성 구독자님이 계신데 서울에서 직접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대호 선수 은퇴식 직관하신다고. 야구부장은 안 가는가? 저는 사무실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티켓 안표가 엄청 비싸서 난리도 아니었다 그럽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그날 많이 우셨다고 했는데 저도 TV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눈물이 그냥 많습니다. 요즘 제 나이 먹으면 이게 호르몬 뭐 영향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근데 뭐 저는 영화 탑건 매버릭 많이 웁니다. 뭐 저희 이제 집사람이 아내가 뭐 어떤 포인트에서 울었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는데 드라마 보고도 울고 음악 듣다가 울고 여튼 이대호 선수 은퇴식보다 참 너무 많이 울어서 대단한 레전드가 대단한 은퇴 시즌을 보내고가죠. 단언컨대 은퇴 예고를 하고 은퇴 투어를 하게 될 앞으로의 레전드 중에서는 이대호 선수 정도의 성적을 올리는 선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왜냐? 이 정도면 은퇴를 안 하거든요. 은퇴할 수도 없고. 이대호 선수의 제2의 인생을 야구부장 응원하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멋진 야구 참 많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신동빈 구단주가 직접 참석해서 경기도 보고 응원도 하고 은퇴식에 기념품 전달 딱 하고 사진 찍고 야구단도 그렇고 롯데그룹에서도 예사롭지 않게 바라본 장면인데 뭐 그룹이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아요. 신동빈 구단주가 간 게 이제 정영진 SSG 구단주가 불을 당겼다. 원정 마지막 원정 경기까지 가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많지만 최근 들어서 사실 신동빈 구단주가 그 어떤 타 구단의 정영진 구단주 제외하고 야구단의 명확한 메시지들을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확인한 것은 하나입니다. 확인한 것은 롯데는 내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지지난해 이렇게 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겁니다. 체질 개선보다는 성과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되고 이는 이제 야구단하고 그룹이 생각을 조금 같이 하는 부분인데 야구단이 방향성을 좀 이렇게 잘 가겠다. 그룹도 그게 맞다. 이렇게 동의. 앞서 이승환 사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또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자, 많은 분들이 뭐 그건 소문이 많습니다. 서튼 감독 뭐 가고 다른 감독 오는 거 아닌가. 김태형 감독 재계약 불발 나오니까 우리 많은 우리 채널에도 롯데팬들 김태형 감독 모셔오자 돌턴 물러가라 뭐 이렇게 계속 했는데 서튼 감독 내년에도 그대로 뭐 지휘봉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잡게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캠프도 직접 지휘하는데 안 바뀌는데 서튼 감독 그대로 갑니다. 계약은 내년까지고 배영수 투수 코치도 이제 코칭 스태프 변동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영수 투수 코치 외에도 지금까지는 롯데가 젊은 투수들에게 기회를 좀 더 부여했죠. 조금 더 뭐 아주 조금 더 주안점을 뒀죠. 근데 내년부터는 팀 운영 기조가 바뀝니다. 구단 프런트하고 현장이 같이 공유한 부분인데 그냥 야구 좀 더 잘하는 선수에게 무조건 기회가 더 부여된다. 사실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야구단은 이게 맞습니다. 나이 소용없죠. 더 잘하면 쓰는 거죠. 더 못하면 그냥 딱 해야 되는데 그냥 야구장에서는 야구 잘하는 선수가 더 기회를 받는 거. 젊은 선수들이 과시적인 성과를 이제 이미 이뤘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베이스에서 경쟁한다. 지금까지는 조금 더 배려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기대치에 대한 부분보다도 성적. 최근에 가을 잔치를 앞두고 여러 팀에서 이제 방출 선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막 뭐 우리 재계약 불가 뭐 누구 내가 몇몇 이제 구단에서도 지금 이제 쫙 나와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 특히 투수들을 중심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늘 있어 왔던 부분인데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박세웅 선수 얘기인데 롯데가 이제 앞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박세웅 선수에 대해서 롯데가 BFA 단연 계약을 고민하고 있다. 매우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매우 심각하게. 자, 내년을 마치면 FA가 되죠. 박세웅 선수가. 근데 롯데 내부적으로는 박세웅 선수가 굉장히 견실하고 퀄리티 스타터도 많고 또 이닝 굉장히 저평가된 선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리그에 선발 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특히 토종 선발이 거의 없습니다. 팀에 꼭 필요한 자원으로 지금 분류가 됐고 병역 이행 뭐 있죠. 그렇지만 계약의 논의에는 이제 걸림돌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병역 이행의 시기는 FA 시장에서도 셀러리 캡 여유가 롯데가 좀 있죠. 그래서 FA 시장에서 한층 운신의 폭이 넓은 것은 맞습니다. 타구단도 그래서 롯데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팀 단장님들도 저한테 뭐 롯데는 뭐 어떻게 하는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롯데의 투자 의지는 분명합니다. 병수 코치 얘기입니다.
배영수 코치 오늘 아침에 타 매처 인터뷰에서 롯데 선수들이 각성해야 된다. 매우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배영수 코치가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통화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한 거 하나도 후회하지 않고 선수들이 섭섭해할 계제도 아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 코치 얘기입니다. 성과 내겠다. 성장할 선수들,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많다. 나도 승부수를 던졌고 우리 투수들도 잘한다. 내년에 성과 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큰 기대 보내주시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떠난다고 할 때 두산에서도 굉장히 만류를 많이 했어요. 단장, 그다음에 뭐 팀장들, 프런트에서도 그리고 다른 또. 근데 롯데 러브콜이 매우 강력했고 백코치 얘기입니다. 두산에는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 또 두산 구단, 두산 팬들 감사드리고 뭐 코치 한 사람 자리 옮기는 것이 참 뭐 대단한 일이라고 참 말을 잊지 못하던데 가지고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